강미영은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의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통장 잔고 알림 문자가 떠있는 휴대폰. 잔액 47,230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미영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준호 첼로 레슨비 납부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유망했던 약사 박미영의 인생은 3년 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대형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그녀는 회사의 불법 약품 테스트를 고발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죠. 이후 작은 약국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코로나 사태로 그마저도 문을 닫았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선반에는 김치 조금과 계란 2개만이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고등학생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냉장고 문을 닫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학교 어땠어? 배고프지?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키가 훌쩍 큰 17 소년의 얼굴에는 아직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제가 많이 발전했대요. 다음 달 콩쿠르에 나가보자고 하셨어요. 미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도박에 빠져 가정을 버리고 떠난 후 준호의 첼로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의 재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죠.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한데? 축하해. 준호의 웃음이 갑자기 사그라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방끈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근데 엄마, 첼로 선생님이 레슨비가 2달째 밀렸다고 하셨어요. 콩쿠르 참가하려면 다음 주까지 내야 한대요. 미영의 미소가 얼굴에 얼어붙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깜빡했네. 걱정 마. 내일 바로 해결할게. 준호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저녁을 먹인 후 미영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구직 사이트마다 적합한 일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눈이 따끔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 하나의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북동 저택관리인 모집. 약학 지식우대. 월 300만 원. 숙식 제공 가능.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서둘러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지친 눈빛. 그래도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면접이 있는 날이니까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미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낡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성북동에 위치한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 그리고 고풍스러운 2층 한옥 양식의 건물. 미영은 초인종을 누르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미영입니다. 관리인 면접 때문에 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70대 초반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회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 회장입니다. 들어오세요.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저택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녀를 넓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에서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약사셨군요. 왜 그만두셨나요? 미영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꼬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기회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의 불법 약품 테스트를 고발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정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은 순간 정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직하시군요. 좋습니다. 면접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주로 집 관리와 약 관리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미영의 전문 지식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이고 주말은 쉬십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신가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준호의 첼로 레슨비도 낼 수 있고 밀린 월세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자리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험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미영이 출근하자 정 회장은 미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박미영 씨, 제가 특별 제안을 하겠습니다. 월 4회 저와 시간을 보내주시면 월급과는 별도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습니다. 어떤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밤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제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약을 관리해 주는 것이죠. 미영은 혼란스러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1,000만 원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주르노의 첼로 콩쿠르와 생계를 생각하며 결국 미영은 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정 회장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특별 근무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미영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었습니다. 앉으세요, 박미영 씨. 미영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꼬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 회장이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미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신약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밤에 누군가 지켜봐 줄 사람이 필요해서입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정 회장은 살짝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새 약을 복용한 후 혼자 있다가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하거든요. 미영의 어깨에서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예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약을 보여주시겠어요? 정 회장은 침대 옆 서랍에서 약통들을 꺼냈습니다. 미영은 약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약병을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 이 약들을 모두 함께 복용하고 계신가요?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모두 복용하고 있어. 미영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 조합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미영은 약통들을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두 약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은 식전에, 이 약은 식후에 드셔야 해요.
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박미영 씨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이 약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미영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인지, 능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 회장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새로운 약 스케줄을 짜드릴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미영은 정 회장의 약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 회장의 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 선명해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정 회장은 감사의 뜻으로 미영에게 첫 보너스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약속대로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정 회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과거 제약회사 CEO였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잃었어요. 그 후로 집이 너무 조용해졌죠. 정 회장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외로움이 미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큰 저택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영이 서재 책장을 정리하던 중 낡은 서류 파일이 떨어졌습니다. 파일을 집어들자 안에서 여러 의료 기록과 처방전이 흘러나왔습니다. 호기심에 서류를 살펴보던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 회장의 약 처방이 지난 1년간 계속 변경되어 왔고 모두 같은 의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방 변경 후마다 정 회장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의사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정태석이었고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더 빨리 진행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영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다니. 정 회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약을 조작해 건강을 악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서재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영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 회장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정 회장의 눈빛이 서류를 읽으며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미영은 놀라움에 입을 벌렸습니다. 아셨어요?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그의 눈에 슬픔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미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과 미영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싸울 동맹이 되었습니다. 저택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정원에 물을 주고 있던 어느 오후,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영은 급히 손을 털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의 40대 남성, 정태석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관리인이군요. 태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영은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미영입니다. 태석은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서재에 계세요. 태석은 미영을 밀치듯 지나쳐 들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영의 어깨를 스치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석이 서재 문을 열자 정 회장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태서가 갑자기 웬일이니? 태석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미국에서 걱정돼서 날아왔어요. 미영은 복도에 서서 조심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당신은 부엌에 가 있으세요. 태석이 미영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할 수 없이 부엌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석은 돌아갔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석이가 내일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자고 하더군.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태석의 계획이. 가지 마세요. 그 병원은 아마도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태석과 한패일 겁니다. 그날 밤 미영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잠시 달래주었습니다. 엄마 콩쿠르 곡 거의 다 외웠어요. 선생님이 기대가 크시대요. 미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네. 엄마가 꼭 콩쿠르에 갈게.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정 회장과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병원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학교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채팅방에는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엄마가 부자 노인한테 몸 팔아서 돈 번대. 미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짜야?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영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절대 아니야. 누가 이런 말을 퍼뜨렸어? 준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 앞에 검은 양복 입은 아저씨가 와서 그런 말을 하고 갔대요. 미영의 머릿속에 태석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타올랐습니다. 내일 당장 학교에 가서 해명할게. 선생님께도 말씀드릴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이미 그렇게 믿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 절 피해요. 미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당장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정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 씨가 제 아들 학교에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간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제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못 버텨요. 정 회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미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영 씨,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약속합니다. 당신과 준호 모두 지켜드릴게요. 미영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떡해요? 태석 씨는 못된 짓을 다 할 사람 같아요.
정 회장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입니다. 태석이를 막을 힘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 회장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싸워요, 미영 씨. 당신이 없으면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정 회장의 따뜻한 손길에 미영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더 다치면 저는 정말 못 참아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격할 때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부엌 테이블에 각종 약통과 처방전을 늘어놓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약사로서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각 약물의 성분, 함량, 상호작용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이거예요. 미영의 손가락이 한 약병을 가리켰습니다. 이 약은 정상적인 용량보다 2배나 높게 처방되어 있었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인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미영의 옆에 서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약은 원래 혈압 조절용인데 이렇게 과다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하죠. 미영의 가슴이 분노로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약을 처방한 것입니다. 부모를 해치려는 자식이라니. 그녀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미영은 모든 약병과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고 정확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연구실에서 중요한 실험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정 회장과 함께 새로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약사 시절 알고 지내던 신뢰할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김 교수님, 정 회장님의 처방전을 좀 봐주세요. 미영이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주자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처방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에요. 누가 이런 걸 썼죠? 정 회장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소개해준 의사예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 회장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약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뿐이었죠. 미영의 가슴이 환희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준호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 씨 덕분이에요. 약사로서의 의학 지식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의 전문성이 드디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은 신탁에 맡겨 태석이 접근할 수 없게 했고,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은 정 회장의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복잡했지만 그녀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떤 허점도 남겨서는 안 됐으니까요. 준호를 위한 장학금도 설정했어요. 정 회장의 말에 미영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정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의 첼로 공부를 위한 장학금이에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으니 이건 당연한 보답이죠.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감사함과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이 성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태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본능적으로 정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정태석 씨, 이제 그만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태석은 미영을 노려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몇 주 전보다 훨씬 강건해 보였습니다. 태수가 내가 너의 계획을 다 알아버렸다. 정 회장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태석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작된 약물 처방전, 의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새로운 병원의 검사 결과까지.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짓을 계속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정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영은 옆에서 그를 지켜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배신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태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설명할 수 있어요.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다. 넌 이미 강남 빌딩 하나를 가져갔지. 그걸로 만족해라. 더 이상 욕심내지 마. 태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미영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이야. 이 여자가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다고. 미영은 태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사라지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저 진실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정 회장은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태수가 이제 그만 돌아가라.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마라. 태석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영과 정 회장을 노려보고는 씩씩거리며 저택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 회장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괜찮을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석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겼어요. 미영은 정 회장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봄의 햇살이 저택의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미영은 정원의 꽃들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석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정 회장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약물이 바뀌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그의 걸음걸이는 더 힘차졌고 기억력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미영은 그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준호는 첼로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소문도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미영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들께 상황을 설명한 덕분이었죠. 정 회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며 진실을 알렸습니다. 미영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미영 씨, 정 회장의 목소리에 미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테라스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미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준호 군이 정말 재능이 뛰어나더군요. 정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준호의 콩쿠르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미영은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바쁜 일정을 쪼개어 시간을 내준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준호도 회장님이 오셔서 너무 좋아했어요. 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미영 씨,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미영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음악을 계속하려면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할 텐데 미국 유학을 보내면 어떨까요? 줄리아드 같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미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요? 하지만 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장학재단을 설립해 놓았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큰 제안을 받아도 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과분한 제안이에요. 정 회장은 부드럽게 미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목숨이 구해졌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보답이죠.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어떻게 하시고요? 미영의 물음에 정 회장은 잠시 창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신도 함께 가면 어떨까 해요. 제가 미국에도 집이 있거든요. 준호의 학업을 지켜보면서 가끔 이 늙은이도 찾아와 주면 좋겠어요. 미영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제안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희를 그렇게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격과 감사함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 회장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가족이랑 꼭 피로 맺어진 관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인생의 우연한 만남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하죠.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큰 축복이자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준호에게 유학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제가 줄리아드에 갈 수 있다고요? 미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정 회장님이 너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셨어. 준호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랑 떨어져야 해요. 미영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함께 갈 거야. 정 회장님이 우리 둘 다 초대하셨어.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미영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준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출국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미영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 회장을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지만 태석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영은 정 회장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사실 고민이 있어요. 정 회장은 차를 마시며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준호는 먼저 미국으로 보내고 저는 회장님 약 관리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남아있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미영의 말에 정 회장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태석 씨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좀 더 있다가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정 회장의 눈가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미영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에 미영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녀도 정 회장의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제게는 회장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정 회장의 지인이 준호를 돌봐주기로 했고, 미영은 그가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미영과 정 회장은 테라스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번져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준호가 잘 지내나 봐요. 어제 전화했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곧 가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도 함께요. 정 회장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죠. 미영도 동감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저택의 문을 두드렸을 때 이런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일어서면서 미영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그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미영의 입가에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회장님. 저녁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창밖으로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그 별빛처럼 미영과 정 회장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들은 함께 미완성의 온기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